1강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차트. 자, 넌 누구냐? 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파트 1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. 우선 첫 번째, 왜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가? 라는 부분.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해라. 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차트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, 차트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해서 차트 작성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차트는 기본적으로 독자, 자,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거 문서를 보는 대상이 이제 상사일 수 있고 경영진일 수 있죠. 그 다음에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차트를 만듭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차트는 기본적으로 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차트로 변형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테이블만 가지고도 충분히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테이블만으로도 충분해요. 그런데 우리가 굳이 차트라는 걸 만들 때는 이 테이블, 그 표보다 어떤 더 쉽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차트는 글쓰기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사용돼 왔고요. 그 다음에 차트의 목적은 깨같은 글씨라든가 어떤 숫자가 이루어진 이 표를 해석할 때 독자에게 어떤 대신 해석을 해주는 어떤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우선 이제 이런 표가 있어요. 이런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그 8개 연도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연도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파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떤 그 연도별로의 매출액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높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겁니다. 자, 번거롭죠. 이것을 차트로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차트로 해서 어떤 이러한 이제 표를 가지고 막대 차트로 이용한다면 이런 형태로 어떤 해서 가장 높은 것이 어디 있는지, 자, 2019년도에 있네요. 그래서 이 표에서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것을 이렇게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차트의 진정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를 만든 이유, 목적을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. 자, 차트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. 자,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,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차트입니다. 자, 그런데, 모든 표를 다 차트로 만들진 않아요. 예를 든다면, 이렇게 해서 이건 재무제표입니다. 재무제표인데,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무제표에 익숙해요. 근데 무턱대고 이 재무제표를 차트로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항목들이 많았을 때 이것을 차트로 만들면 되게 혼란스러워요. 굳이 이러한 그 표 테이블을 가지고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이해력이 이제 높일 수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더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표만으로 메시지 전달이 충분하다면 굳이 차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. 모든 표를 다 차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죠. 그래서 차트를 만든다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엑셀로 옮기고 그거를 엑셀로 어떤 종류의 차트를 만들지 또 고민도 하고 색깔도 넣고 제목도 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. 그렇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실이 더 많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차트의 득과 실을 따져서 차트를 만들어야 할 때만 차트를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자, 차트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차트를 작성을 하지만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아무리 이쁜 차트, 고급진 차트라고 하더라도 독자가 쉽게 읽어주지 않으면 그 차트는
목적성을 잃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차트는 작성자의 주장을 담아내는 것이에요. 자, 차트와 표는 달라요. 자,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.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다중 항목으로 해서 이제 세로 막대 차트를 만든 건데, 자,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? 이 표가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혼동을 주는 차트, 자, 메시지가 없고 이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차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표가 차라리 차트보다 더 독자의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. 자, 살펴볼까요? 예를 들어서 똑같은 표입니다. 똑같은 표에서 독자가 담임 선생님이라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까요? 이거겠죠. 우리 반이 다른 반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왔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차트를 만들 때, 자,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메시지,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. 이런 궁금증이 답이 되려면 이런 여러 반 중에 평균 점수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게 되면 몇 반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왔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자, 또 하나 살펴볼까요? 만약에 독자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어떨까요? 자, 영어, 국어, 과학 점수가 필요할까요?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반평균 점수가 필요할까요? 아니죠. 수학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몇 반이 수학 점수가 잘 나왔는지를 원할 겁니다. 그런다면 수학 선생님한테 차트를 보여줄 때는 수학 점수만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차트는 이러한 데이터, 테이블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어떤 궁금증을 작성자가 메시지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차트는 데이터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차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좋은 차트는 이겁니다. 독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표현으로 독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차트의 작성 목적을 이해를 하고요.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. 자,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